안녕하십니까. 성북미타 김영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 주요 문항을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6번 문제인데요. 지금 교과서 58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 15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 문제인데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q는 0의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PQ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가를 보면은 알파, 베타, PQ가 5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알파, 베타는 3회 각각 3개의 약수를 갖는다고 했는데요. 3개의 약수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3개의 약수를 갖는다는 뜻은 알파와 베타가 소수라는 얘기입니다. 소수의 제곱수이죠. 무슨 말이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2가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 7이 있고 11이 있고 이런 수들이 소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제곱수들이 여기서 4가 되고 9가 되고 25가 되고 49가 되고 120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4라는 수는 그 약수의 개수가 1하고 2하고 4. 여기 9라는 수는 1하고 3하고 9. 이런 식으로 해서 약수의 개수가 3개씩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소수의 제곱수다. 다시 말해서 이런 수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50 이하의 수가 되니까 121은 될 수가 없겠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와 베타는 합의 몇이 되느냐? P가 되겠지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요.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는 여기에서 Q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P하고 Q도 50 이하의 자연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를 곱해서 50 이하를 넘기지 않는 방법은 알파하고 베타가 4하고 9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P 값은 몇이 되고 13이 되고 Q 값은 36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약수의 개수가 3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알파와 베타는 소수의 제곱수이다 라고 하는 요 문장이 가장 핵심 문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1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 14번 문제인데요. 이차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했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물음에 답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가에서 f-2와 f4가 같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 fx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대칭성이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y는 fx다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2일 때와 4일 때 함수값이 똑같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로로 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어 볼게요. 뭐 y는 k 정도로 할까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자, x축이 이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에는 요 값을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요 값은 몇이 되겠구나? 4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이 6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대칭축은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x는 몇이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라는 식은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에는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값도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자,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6까지라고 했는데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x가 1이었을 때 최소값을 가지니까 여기까지가 4, 여기까지 거리가 5가 되면 여기 6이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x의 최대값은 여기에서 f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6을 대입해 주시면 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빼기 3을 해주니까 2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의 힌트를 가지고 대칭성을 이용하고 위로 블록이냐 아래 블록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x제곱이라고 했고 최소값까지 줬으니까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주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fx를 구해내고 다음에 있는 ab 값이나 최대값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죠.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인데요. 자, 8번 문제는 80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마무리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4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좌우에 있는 요 개수들이 똑같은 방정식을 하는 것이죠. 자, 1번을 보니까 방정식을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놓고 t의 방정식으로 나타내서 2차 방정식 풀고 t의 값을 이용해서 x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식들을 다 x제곱으로 이렇게 나눠 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알아서 여기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x는 여기서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는 게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방정식이 1은 0이다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x는 0이 아닌 수이므로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으로 나눠준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양쪽 끝에 있는 두 개의 식과 여기 두 번째, 네 번째 있는 식을 같이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x분의 1이 되겠고요. 플러스 2는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과 여기 있는 플러스 2를 묶어주면은 너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너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x분의 1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여기에 있는 요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이렇게 나타내라 그랬죠? t로 나타낸다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t는 0이 되겠고 t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그래서 t 값은 0이 되거나 또는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t 값을 이용해서 x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이제 원상태로 구를 시켜주면은 자, x 플러스 x분의 1이 0이 된다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등식의 양변에 x를 곱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된다고 쓸 수 있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너는 x제곱 하고요. 여기 x 곱해서 2항을 시켜주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된다. 여기 있는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해 공식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x 값은 2분의 이렇게 해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에서는 괄호 1번과 2번과 3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힌트를 준 건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상반 방정식이 나오면 등식의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준 후 그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해서 계산을 해줘도 되고요. 만약에 치환을 하지 않고도 나는 계산을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면 직접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치환이라는 것은
이 복잡한 식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여기서 치환하면서 지금 무려 3줄을 더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좀 더 복잡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x 플러스 x분의 1을 공통인수로 묶으면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에 마이너스 3은 0이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바로 식이 내려가 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치환을 하지 않고 풀 수 있으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교과서 보면서 좀 약간 황당한 느낌이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계산이 굉장히 지금 좀 과하다 싶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원위의 n개의 점을 선분으로 모두 연결하면 원의 내분은 24분의 1에 괄호하고 n의 4제곱 마이너스 6n 세제곱 플러스 23n의 제곱 마이너스 18n 플러스 24개의 부분으로 나뉜다고 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4개의 점으로 선분을 모두 연결하면 원의 내분은 8개의 부분으로 나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의 부분으로 지금 나누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원의 내분을 31개의 부분으로 나누려면 원의 개수, 원위에 몇 개의 선분을 구해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n개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n의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해주면 됩니다. 자, 24분의 1에다가요 n의 4제곱 마이너스 6n의 세제곱 플러스 23n의 제곱 마이너스 18n의 플러스 24라고 했을 때 여기가 31개의 부분, 그러니까 너가 3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등식의 양변에 24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한 결과를 미리 써놓을게요. 그냥 n의 4제곱 마이너스 6n의 세제곱 플러스 23n의 제곱 마이너스 18n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숫자에다가 너를 없애고 24를 곱해준 다음 여기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24를 공통인수로 뽑아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720은 0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계산할 때 24를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너는 1이 되겠고 너는 마이너스 31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계산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설마 31과 24를 곱하진 않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720의 약수 중에서 0되는 숫자가 있는데요. n 대신에 6을 대입했을 때 여기에서 0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6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확인해 볼 때는 여기에서 1하고 마이너스 6하고 23하고 마이너스 18하고 마이너스 720을 가지고 여기서 조립제법을 써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서 이제 6을 넣으면 내려오면은 1이 되겠고 6이 되겠고 0이 되겠고 23이 되겠고 자, 23에다가 18을 곱하면은 여기 38에 24 8, 26, 180, 23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414 잠시만요. 여기 조금 계산이 이상하네요. 자, 6에다가 23을 곱하면은 13에 18, 60, 138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가 138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너는 120, 그래서 720 해서 여기서 너가 0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n의 값은 6이 된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 여기에서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이 식이 지금 조립제법을 써보니까 n-6에 n의 세제곱에 플러스 23n의 플러스 120은 0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서 0이 되는 일은 없겠죠. n은 자연수니까. 그래서 n은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숫자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이 숫자를 찾아내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약간의 이제 힌트를 드린다면 지금 4개의 점을 넣었을 때 8개라고 했으니까 4개보다는 더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5가 되거나 6이 되거나 이런 숫자를 본다면 이 숫자를 조금은 빨리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계산이 조금 복잡함이 있었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연립방 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98페이지에 있는 대단원 마무리 10번 문제인데요. 문제 자체가 복잡하지 않지만 약간의 또 계산이 들어갑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20cm인 모양의 액자에 직사각형 모양의 사진을 넣으려고 한다. 이 사진의 둘레의 길이는 56cm이고 뇌 귀퉁이는 모두 액자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다고 할 때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고요.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는 더 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는 좀 더 길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고요.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56이니까 가로와 세로를 더했을 때는 그거의 절반이 28이다 라고 얘기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두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여기서 몇이 된다? 40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차식과 2차식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y는 28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28 마이너스 x의 제곱은 400이다 라고 풀어주면은요, 여기에서 x값은 16이 되거나 또는 x가 1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y값이 12가 되거나 또는 여기에서 16이 될 텐데요. 가로의 길이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답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했을 때 가로의 길이는 16,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1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요 계산 부분 있잖아요. 인수분해 되는 것을 생략했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여기서 계산을 하지 않고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2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수 중에서 3대 4대 5라는 비례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빗변이 20이니까 너를 20으로 하면은 4. 그럼 여기서 너가 16, 그 다음에 너가 여기서 12가 되면은 여기에 있는 이 수가 더해졌을 때 28이 되니까 가로가 16이고 세로가 12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그 피타고라스에 대한 비례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아마 계산을 했으면은 조금 여기서 시간이 좀 더 소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나쁘진 건 아니고요. 단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수에서 3대 4대 5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한번 여기에서 대입을 해봤을 때 여기서는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5문제를 이어서 했었고요. 오늘 또 나머지 5문제를 이어서 했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렇게 풀어드리는 이유는 모든 시험의 기본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요, 어렵지 않은 문제도 있지만 어렵다 생각이 드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나왔을 때 생각하고 푸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고 교과서 쓰는 학교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 학원에서는 개성고라든지 용문고, 경신고, 경동고, 그 다음에 한성여고 등등 지금 많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0문제 꼭 한번 보시고요. 그 이외에도 나머지 좋은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은 어려운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여기에 있는 이 문제 이외에도 다른 교과서에 대한 것도 지금 올릴 거거든요. 다음번에는 이런 다른 교과서에 대해서도 계속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어제와 마찬가지여서 조금 더 길었는데요. 시험 대비 기간에는 모의고사에 대한 기출도 있지만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교과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는데 도움이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